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아침 7시 지금 24분입니다. 존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존옥현의 안보 정론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꼭 구독을 한번 누르고 이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존옥현의 안보 TV에도 이렇게 화면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이 안보 정론에서 방송한 내용을 안보TV에서도 보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나시는 분들께서 안보TV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아침 첫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 물론 뭐 지금 이 대한민국 정국을 강타하는 거 전부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법률적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지금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매일같이 미사일 쏴대고 그리고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조국 사태에 이어서 이제 백원우 사태입니다. 백원우 사태는 조국 사태의 수십 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태예요. 만약 지금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국가기관, 더군다나 권부라고 하는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다. 오로지 수사만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조국 사태 전반적으로 의혹들이 전부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듯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백원우 관련 사건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당수의 의혹들이 현재도 많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매우 안팎으로 국가가 어려운데요.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연차를 냈어요. 자, 대통령이 법정 연차를 다 채우는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있는, 더군다나 국회는 지금 패스트트랙법,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던져가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내가 황교안이다 해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 2명이 있습니다. 이에 엄동설안에. 이러한 정국을 푸는 것이 잠 안 자고 쉬지 않고 푸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지, 시청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연차 챙기는 게, 법정 연차를 대통령이 꼬박꼬박 챙기는 게 이렇게 엄중하고 정말 이 국정의 난맥상이 꼬일 대로 꼬인 환경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잘못일 수도 있겠죠. 기가 막혀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또 하나 문제점은요, 읽은 책이 또 문제예요. 읽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도울 김용옥 선생의 책이에요. 도울 김용옥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책 3권을 국민들에게 꼭 읽어봐라. 국민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줄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한 권은 김용옥 선생하고 김용옥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 통일 청춘을 말하다 여기 대담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직접 본인이 막 쓴 게 아니고 유시민이하고 김용욱이 둘이서 대화한 방송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미 본 사람들,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볼 만한 사람들은 다 봤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아는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유시민이가 그 유명한 알릴레오에서 지난 10월 4일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나눈 대담인데 왜 안 받겠습니까? 볼만한 좌파 인사들 다 봤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대충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국내 인식과 지혜를 넓혀줄 책이다. 이 책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기가 찹니다. 이런 정말 삼류 수준의 책을 가지고
국민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준다. 인식이 친북 인식을 넓혀줄 줄 아는 얘기인지, 지혜도 북한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라는 지혜를 거기서 배우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누가 써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바로 어제 페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 대통령이 직접 쓸 수 있겠지만 그 초안은 누군가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당연히 누가 써줬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금년 내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제 실상, 외교 실상, 현실 감각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고, 그래서 써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안 써주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인식이 왜 저렇게 잘못됐냐? 얼마나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왜 책이 문제냐? 한 책, 이 통일 청춘을 말하다, 이 대담집을 쓴 책이고, 예. 또 하나는 또 나머지 두 권은요. 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냐면, 하나는 소설책 슬픈 쥐의 윤회, 그리고 또 하나는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 이런 불교와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윤회 나오고 반야신경 나오면 당연히 불교와 관련된 책이겠죠.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할 것 없이 무슨 책이든지 다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천주교 신자가 불교 책을 읽고 국민인식과 지혜를 넓혀줄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군다나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저는 쉽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3일 동안 읽었으니까 읽었다고 하겠죠. 그것까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바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책을 읽는 것도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조금 마음이 여유로울 때,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그야말로 지식을 충족시키고 싶을 때 읽는 게 아니고, 아예 책을 읽으려고 작심하고 연가를 낸 건지 아니면 연차를 낸 김에 책을 읽은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첫째, 이 책을 만든 김용옥, 김정은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김정은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 피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 관광객 아주머니 한 분이 출입 금지구역에 금지구역에서 돌아가신 아주 개체적 차원의 사건을 빌미삼아 순식간에 금강산 사업을 백지화했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안 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빌미로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그 다음에 조총련 제일교포 북송에 관해서 북송선에 전혀 강제성은 없었다. 냉전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다. 그리고 핵가발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김정은이 체제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1995년 경솔 사업만 서방세계가 확실히 미뤄졌다면 북한은 결코 핵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때 제네바 합의 이후로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해온 거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네바 합의 서방세계가 안 밀어줘서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경솔 사업하는데 대한민국이 돈을 얼마나 많이 냈어요? 70%를 냈어요. 기가 막히게 많은 돈 내놓고 몰래 비밀 농축 우라늄 활동을 하는 바람에 아들 부시가 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북한을 개무시하는 것이다. 개무시하는 것. 이 용어도, 이 책에 나와 있는 용어, 어휘도, 언어의 수준도 수준 이하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너도 시간을 끌다가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오바마의 개무시로 끝난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이가 해달라는 대화 다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남북 통일에 관해서는 부모가 반대하는 남녀 결합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남과 북이 도망가서 애를 낳으면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 2번 다시 문재인 같은 사람 못 만난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너무 순진해. 문재인 같은 사람은 항상 있을 줄 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은요. 김용욱이가 김정은 스위스 유학 시절을 설명하니까 유시민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성장 과정에서 매우 소박하고 정상적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욱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중보다 한 발 먼저 나가라. 지소미아 파기도 통쾌한 일이지만 그 몇 배 안 되는 것도 치받을 때는 치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예수와 비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우리 시대의 예수 사건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조금 거친 표현은 윤색해가지고 출간했다고 해요. 이런 책을 이 시기에 읽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판국의 최종 책임자 문은 책 3권 읽었다 홍보하고 있다. 이것을 사설에 깔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린 취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페북에서 금요일 하루 연가를 낸 덕분에 주말 동안 책 3권을 내리 읽었다. 인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책들이다. 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으로 마침 어제 특감반은 100원의 특감반을 한 명이 생명을 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며 의혹을 풀어도 모자랄 시점에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책 3권을 읽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라는 핵심 측근이 비밀리에 운영한 청와대 별동 대원이 자살까지 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을 대통령이 국민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준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이렇게 사설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금 대통령의 생각의 일단 지금 머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잊지 않고 이러한 이상한 서적을 읽으라는 데 빠져있다. 이거 큰 국가의 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대통령이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오후에 수보회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그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